오후 몇 시야? 2시,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뭐 하느냐, 주사파란 무엇인가, 이게 심포지움을 하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많이 참석하십시오. 왜? 대한민국을 다 주사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분야의 주사파가 누가 이렇게 만드는가, 경제 분야는 누가 만드는가, 이런 위대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사실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2월 달에 하는 이 진짜 본 게임인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통하여 주사파 척결법을, 이걸 독일이 만든 이 반나치법, 그래서 독일 학자를 모시고 지금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이 변두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위기가 주사파에 의해서 초래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80년대의 주사파의 대한민국의 전복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윌리엄 로즈나우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에 핵심 세력, 전위 세력을 기른다. 그 다음에 이 전위 세력이 사회 각계로 침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각곳에서 대중들을 동원해서 투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전복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대에서 주사파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주사파는 사실상 자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부여간첩 김동철이 그 이야기를 계속, 김동식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부여간첩 김동식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의 혁명과 전략 전술을 지속적으로 심어왔고, 그리고 간첩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학생운동 내에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게 83년도고 84년도고 그리고 86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국대에서 주사파가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여러분 87년도 6월 항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연세대 주사파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도 아래 우상호는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그리고 고려대에는 이인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87년도 6월 투쟁은 주사파들, 전대협이 일으킨 투쟁입니다. 건대 투쟁 이후에 반미 청년을 비롯해서 주사파들이 대중투쟁으로 전향해서 대중들이 알기 쉽게 투쟁을 하자고 전략전술을 만든 겁니다. 그 전략전술은 북한이 지령한 것입니다.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혁명론의 투쟁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매일 북한의 단파방송을 청취해서 북한의 혁명 투쟁과 구호와 방침들을 지령을 수수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5개 팀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래서 북한의 국외 소리 방송, 그때 당시는 단파 방송이었습니다. 단파 방송을 듣고 그것을 타이핑을 쳐서 학생들에게 퍼다 나르고 거기에 북한이 끊임없이 지령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87년도에 우리는 국민들이 아는 쉬운 용어로 가자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호원철배 독재타도란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87년 6월 항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시다시피 전대협 철신들이 전부 다 대학교를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치권에 들어간 친구들이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이런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협에서 단련된 친구들이 그 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협 이인영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대협 출신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전대협 주사파들이 아시다시피 4대 학생들을, 당시는 대학교 졸업하면 전부 노동운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부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정교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 머리 좋은 친구들은 노동운동에 갔던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법고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사로, 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민변이고요. 그리고 법조계에 들어간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운동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운동하던 노래패나 이런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르게 된 그 사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학가를 전부 주사파가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령된 주사파들이 그 대한민국 곳곳에 중추에 들어가서 이들이 지금 50대 그리고 40대가 돼서 대한민국을 좌편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사파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주사파가 누구고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화시켰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지난번 세월호 사태가 그냥 벌어진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쇠고기 파동이 그냥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형성된 주사파들이 전부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학생을 선동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우병 이제까지 어떤 것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이명박 정권은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사파들에게 역공당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월호 보십시오. 세월호 그냥 교통사고였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세월 터지자마자 주사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장을 장악하고 7시간 박근혜를 몰아붙였습니다. 박근혜가 7시간 동안 그 말에도 담기 어려운 흉측한 짓을 저질렀다 했고 그리고 무당 구슬했다 했고 성형 수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최순실 사건 때 대통령이 아무것도 어떤 비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바로 최순실이 뇌가 되어서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겁먹은 우리 우파의 국회의원들이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 혁명에 동조하지 않으면 촛불로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혁명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촛불 정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사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있을 바로 그 세미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사파를 향해서 공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3월 9일, 3월 1일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 수세적으로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혁명당과 정광훈 목사와 함께 공세적으로 저들을 향해서 공격으로 촛불로 무너진 정권 우리 태극기 혁명으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내일 모레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10%는 용서해 줬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연세대학에서 한 그 못된 짓을 내가 10%는 용서해 줬어요. 이번에 행사 잘하면 내가 50% 용서해 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금요 계속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진짜 호랑이가 와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먹었다니까요. 100% 장악했다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 해나 마나에 헛방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북한에서 최고위야 최고위. 실무자. 옛날에 황장엽은 국가의 2인자였었지만 이 사람은 실무자로서 최고. 북한 통전부라고 들어봤죠. 통전부의 총책임자가 남한으로 기순해 왔어요. 이번 수요일 날 다 까발릴 거예요. 이제 저것도 우리가 세웠고 저것도 우리가 세웠고 저것도 우리가 세웠고 다 까발릴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을 대통령 후보 저것도 내가 세웠고 저것도 내가 세우고 이제 다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만약에 황장엽이가 우리 한국에 안 왔으면요 대한민국 끝나버렸어요. 사실